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눈이 또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내린 눈으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눈이 점차 그치겠지만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지금까지 40cm 넘게 눈이 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눈 상황과 전망 알아봅니다. 최소라 기자, 지금까지 눈이 얼마나 왔나요? 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오늘 아침 수도권과 중부 지역 대부분에 40c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대설경보는 오전 10시경 해제됐습니다만 10시 20분 기준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북, 경북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됐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1시간에 1cm 내외의 눈이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한반도 북쪽에 저기압이 머물면서 서쪽에서 눈구름대가 계속 유입된 영향인데요. 현재도 눈구름대가 느리게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눈을 뿌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서해안과 인천, 충남, 전남, 제주 등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북도,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초속 25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거운 눈과 강풍으로 인한 낙하사고와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틀째 대설특보인데 언제까지 눈이 내리는 건가요? 네, 오늘과 내일까지도 전국에 눈과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청의 오늘 예상 적설량을 보면 경기 남부에 최고 15cm 이상, 서울과 인천에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충청도, 제주도 산간에도 많게는 15cm 이상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는 지역은 이 눈이 비로 바뀌겠습니다. 내일도 양은 줄어들겠지만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1에서 5cm, 충청과 전라에 1에서 3cm, 경북과 전북 내륙에도 1에서 5cm가 각각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데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이기 때문에 나무가 부러지거나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이른 새벽부터 폭설이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빚어졌습니다. 도심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고 일부 구간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하얀 눈발이 떨어져 내리고 도로 위 차량들은 엉금엉금 속도를 줄입니다. 서울에 폭설이 내리면서 도심 구간 곳곳에서는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둘러 집을 나섰는데도 행여 지각이라도 할까 마음이 급합니다. 걸어오는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미끄럽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평소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왔습니다. 예. 도심 근처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차가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폭설에 서울 삼청동길과 북악산로, 인왕산로 등 일부 도로도 한때 통제됐습니다. 눈이 올 거라고는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일단 좀 당황을 했었는데 새벽부터 길을 나선 시민들은 미처 제설 작업이 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 제가 일찍 나오다 보니까 길을 만들어서 오다 보니까 좀 미끄러질 뻔했었는데 엎어지기라도 할라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시민들은 모두 우산을 챙기거나 모자를 쓰는 등 쏟아진 폭설에 대비했습니다. 수도권에 이른 아침부터 예상을 훨씬 웃도는 눈이 한 번에 쏟아져 내리며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중부지방을 마비시킨 폭설은 저녁 무렵 잦아들었지만 워낙 많은 눈이 내린 만큼 퇴근길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치지도 않고 내리는 눈 사이로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이어갑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또다시 긴 줄이 들어서면서 고된 퇴근길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폭설에 사고까지 겹치면서 늦은 오후까지 거의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이면 도로들은 제설이 늦어지면서 혼잡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약간 비 같은 눈이어가지고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정말 폭설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걸어다니기 좀 힘들 정도로 아침도 그렇고 아마 점심시간도 저희 같은 직장인은 오늘 너무 좀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눈이 잦아든 뒤에도 폭설 관련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의 골프 연습장에서는 제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넘어져 근로자 2명이 깔렸다가 이 중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기도 화성 송산 포도휴게소에서는 대형 트레일러가 미끄러져 고속도로 진입로를 가로막으면서 휴게소에 들렀던 차들이 수시간째 갇히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밤사이 중부 지역에 폭설이 계속되면서 항공기 연착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출도착 시간 안내를 보면 자정을 기점으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도착 뒤 입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수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비행기 안에서 수시간째 대기하며 불편을 겪고 있다는 탑승객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측은 기상 악화로 출도착 시간이 지연되고 계류장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반드시 항공편 운항 현황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비행 지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도 그대로 탑승 수속을 밟은 뒤 비행기 내에서 장시간 대기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경기도 양평에서는 제설 작업을 하던 80대가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또 폭설로 마을 한 곳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양평군 양서면의 한 마을입니다. 똑바로 서 있어야 할 전신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전선은 눈과 함께 이리저리 뒤엉켜 있습니다. 새벽 시간 폭설이 내리면서 전신주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겁니다. 업체 직원들이 부러진 전신주를 수거해 갔지만 여전히 사고 온 적은 남아 있습니다. 마을과 바깥을 잇는 길이 가로막히면서 주민 60여 가구가 5시간가량 고립돼 복구 작업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방에 일이 잡혀 있어서 나갈 생각이었는데 길이 막혀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돼서 지금은 포기한 상황이고요. 알루미늄 봉으로 된 기둥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천막 위에는 눈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아침 8시 40분쯤 양평군 옥천면의 한 농가에서 쌓인 눈으로 천막형 차고지가 무너졌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고 있던 80대 남성이 깔렸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고지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11월에 내린 이례적인 눈폭탄, 대체 원인이 뭘까요? 전문가들은 평소보다 많이 뜨거운 바다를 꼽습니다. 이에 더해 대기 상층 제트기류에서 떨어져 나온 찬 공기가 한 곳에 머무르며 더 많은 눈을 퍼부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17년 만의 11월 폭설. 첫 번째 원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바다입니다. 현재 서해 수온은 13도에서 15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습니다. 올여름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주변 바다는 역대 최고 온도를 찍었는데 뜨겁게 데워진 바다가 초겨울까지 식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뜨거운 바다 위를 매우 찬 공기가 덮쳤습니다. 10km 상공에 있는 상층의 제트기류에서 분리된 전리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찬 공기를 지상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1.5km 상공과 바다의 온도차는 25도 넘게 벌어졌습니다.
서해가 공급한 열과 수증기가 찬 공기와 만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기적으로 눈 폭탄을 뿌렸습니다. 한반도 북쪽에 자리 잡은 전리저기압은 오늘까지 머무르며 눈구름을 끌어들일 예정입니다. 현재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높은 상태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였고 기온도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같은 강수량에도 적설 효율이 좋아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례적인 열대야와 9월 늦더위에 이은 이례적인 11월 폭설까지 모두 역대 가장 뜨거운 한반도 주변 바다가 불러온 날씨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중국 동북지방엔 최고 48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도로가 마비되고 대중교통까지 끊기면서 주민들은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눈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에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승객들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내려서 밀고 갑니다. 출퇴근길 주민들은 차라리 걸어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동북지방에 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최북단 헤이룽 장성엔 최고 48cm의 눈이 쌓였습니다. 11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적설량입니다. 它将会使得来自海上的大量水汽涌入到东北地区的上空，那这就给大规模的降雪出现制造了条件。 빙판길로 변한 간수성의 고속도로에선 30km에 달하는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북 신장 고산길에선 300대 넘는 차량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각지의 철도와 공항도 제설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밤사이 수도 베이징에도 눈발이 날렸지만 기상 관측상 첫눈 기준엔 못 미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타인의 성향을 자신의 의사결정에 잘 반영하는 사람일수록 뇌의 특정 부위 간의 연결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정동일 교수팀은 4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능성 MRI를 분석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3단계의 실험 진행 후 뇌 활성 영역을 분석했는데 참가자들이 위험 선호적인 관찰자가 있을 때는 없을 때보다 위험한 옵션을 선택했고 관찰자가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라면 안전한 옵션을 더 많이 고르는 경향성을 보였다며 설명했습니다. 즉 참가자들은 관찰자의 성향과 비슷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타인의 존재가 위험 선호적인 선택을 강화한다는 학계 중론을 뒤집는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분기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처음으로 역성장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글로벌 점유율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던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 3분기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의 신규 갤럭시 Z 플립 폴드 시리즈 판매 저조와 고가인 폴더블 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줄면서 시장이 쪼그라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글로벌 점유율 35%로 1위를 차지했던 화웨이를 밀어내고 3분기 시장 점유율 56%를 기록하며 글로벌 1위를 탈환했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 석유 가스전을 개발하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첫 시추 위치를 정하고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자문사 선정 등을 놓고 말 많고 탈도 많았던 터라 지켜보는 시선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 위치가 선정됐습니다. 소위 대왕고래로 불리는 제8광구와 6-1광구 북부 일대입니다. 그동안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위치 7곳을 놓고 전문가들이 논의했는데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견이 모인 겁니다.
산업부는 이제 내부 절차만 마무리되면 다음 달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들어와 기자재 선적, 연료 주입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시추 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cm의 두께의 드릴로 해저 3,000m까지 파내려가 시류를 확보하는 작업인데 난이도가 매우 높아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000억 원가량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는 첫 시추의 성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이게 파서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향후에 제가 시추하는 작업 부분은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해서 기술력 있는 해외 기업들하고 공동으로 그 시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석유 가스 매장량은 최대 140억 배럴로 적어도 내년 초에는 매장 규모와 사업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뜬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과연 논란과 우려를 딛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른바 논술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가 다음 달 8일 추가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의 시험에서 각각 합격자를 모두 선발한다고 밝히면서 최대 합격자가 2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전형 추가 시험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뒤 한 달 반 만입니다. 연세대는 입장문을 통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술 유출과 관련해 단기간 내에 법원 판단을 받는 게 어렵게 됐다며 추가 시험, 즉 2차 시험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시험은 다음 달 8일 진행되고 결시생을 제외한 1차 시험 응시생 전원이 대상입니다. 연세대는 1차와 2차 둘 중 어떤 시험에서 합격하든 올해 연세대 논술 전형 합격자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연세대는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전형으로 261명을 뽑을 예정이었는데 최대 합격자가 2배인 552명이 된 겁니다. 수험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이 재시험이 목표였고 재판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발표를 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고,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1차 시험은 추가 합격까지 더해 261명 전원을, 2차 시험은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밝히는 등 공정성 침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교육부는 입시 혼란을 초래한 연세대에 추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세대의 추가 모집은 대학 과실 때문이라며 신입생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따라 오는 2027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한 감축 명령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연세대가 수시 모집 논술 시험 유출 논란으로 추가 시험을 통해 정원의 2배를 선발한다고 밝히자 입시업계는 상위권 수시 합격선이 낮아져 수험생 연쇄 이동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 합격 인원이 늘어나면서 상위권 대학 수시 합격선이 낮아지고 수시 추가 합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추가 시험 합격자 발표가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다음 달 26일에 임박해 나오면 수험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중복 합격을 확인하고 등록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번 사태로 연세대와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면서 정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일부 과목에 대해 도입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국어와 기술, 가정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제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와 과학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기를 미루는 것도 논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을 시작으로 2026학년도 국어와 사회, 과학, 기술 가정, 2027학년도 역사, 2028년도에는 고등학교 공통국어와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 디지털 과몰입 우려 등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도입 과목은 물론 도입 시기 조정에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취업준비생 10명 가운데 4명은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취업문이 더 좁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준비생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 소위 워라밸 실현 가능성이 크고 3천만 원대 연봉에 수도권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0살에서 34살 남녀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43.1%가 올해 하반기 취업 환경이 상반기보다 악화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6.7%에 불과했습니다. 또 미취업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라고 판단한 기준으로는 59.2%가 워라밸 가능성을 꼽았고 직원 복리후생이나 복지제도, 공정한 보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총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이 성과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원하고 워라밸 등 개인 삶을 중시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 지하철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이 CCTV 200여 대를 분석해서 범인을 잡고 보니 이 휴대전화들은 벌써 우즈베키스탄까지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늦은 시각, 술에 취한 승객이 지하철 승강장 앞에 쓰러져 잠들어 있습니다. 이 승객은 의자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잠이 들었는데 지나가던 한 남성이 곧장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더니 태연하게 도와주는 척 깨워주기까지 합니다. 지난 9월부터 이런 식으로 지하철 역사나 열차 안에서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CCTV 200여 대를 분석해 찾아낸 건 50대 남성 2명이었습니다. 한밤중 으슥한 골목에서 이들은 이렇게 훔친 휴대전화를 거래하고 돈을 챙겨왔습니다. 키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돈을 선임하시고 휴대전화를 사들인 건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 지난 2달 동안 이런 식으로 절도범 3명에게서 휴대전화 10대를 사들였는데 모두 우즈베키스탄으로 몰래 반출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10대를 200여만 원에 사들인 뒤 판매해 한 대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절도범 3명과 A씨를 잇따라 검거한 경찰은 지난 15일 A씨 먼저 작물 취득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11월 2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